안녕하세요. 2023년도 1월 달 ITQ 엑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엑셀을 시험 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요 시트 1, 2, 3번에서 시트명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시트 1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제1작업 오타가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트 2도 제2작업으로 시트 3번도 제3작업으로 시트명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열너비를 1로 변경하시고 제2작업에 가서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해 주시고 제1작업에서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A에서 갖다 놓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그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룹이 나타났을 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1, 2, 3 작업에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각각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트명의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해 주시고 요 제1작업에서는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제1작업에서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행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 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4행부터 20행까지 행의 높이를 2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장을 좀 먼저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우리 찾아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문서 안에 ITQ 폴더. 시험장에 가면 이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저장하는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처음 시험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일명에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작업에서 하실 때는 우리가 잠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이 B4부터 지금 J 14까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테두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한 셀에 두 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Alt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두리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테두리를 지정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전체 글꼴이 굴림의 11 그리고 정렬이 오른쪽 정렬 회계의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또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하셔서 굴림에 11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 굴림에 11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 하세요. B4부터 J14까지 테두리는 먼저 1차적으로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요. 다시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거 있었죠. 여기 공사기간 아래에 1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공사기간 하고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행높이가 이렇게 안 맞으면 경계선에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다 먼저 입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대로 수정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그 입력을 하시다 보면 병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합을 해야 되는 칸이 정확하게 문제를 보시고 병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병합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아래로 입력, 이렇게 열 단위로 입력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 여기 표시 형식에 나와 있는 천 단위 기호를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우리 테두리에 가셔서 양쪽 X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이 틀린 숫자가 있는지 뭐 오타가 있는지 꼭 검토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입력하다가 오타가 많거나 그러시게 되면은 이 2, 3, 4 작업을 입력을 하실 때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숫자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날짜의 연도 숫자들이 잘 입력이 됐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번 또 해주시고 나서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요 첫 번째에 있는 요거는 이제 했어요. 그럼 두 번째에 보면은 제목에다가 도형 배지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래서 우리 인터넷 공사 현황 보고를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서 우리가 그리셔야 되냐면 삽입에 가시게 되면은 도형 있죠? 도형에서 배지. 7자 밑에 있는 게 이 배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지를 그리실 때는 행의 높이를 미리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1행의 중간부터 3행의 중간, 또 지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그려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를 하라 그랬냐면 채우기는 노란색이에요. 표준색에 있는 채우기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 그림자를 빼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자 하셔야 돼요. 요거 도형 효과에서 하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도형 효과입니다. 여기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이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굴림의 크기가 24예요.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그 다음에 굵게. 굴림 24,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맞춤을 가운데로 맞춰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틀린 오타가 없게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형 안에 글씨가 다 입력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 일부가 그럴 때는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여기에 있는 B, C, D, E, F 중에서 열너비를 조금씩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여 여기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 단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냐면 다른 곳에다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 요 두 개는 병합이 돼야 돼요. 병합을 해주시면 되고 요 첫 번째 칸은 좁아야 되니까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요 아래는 좀 넓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쵸? 그래서 요 행에 가서 칸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결하고 Alt 엔터 눌러서 그리고 옆에는 점장이죠. 점장, 그 다음에 부장, 그리고 대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오타 없이 입력이 잘 됐는지 글자들이 가운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사 버튼을 눌러주고 나서 우리가 이쪽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리본 상자에 있는 요 붙여넣기에 가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요 그림으로 가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복사가 좀 잘못됐네요. 얘랑 같이 겹쳐져 있어서 다시 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복사를 좀 해주시고 이쪽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끝에다 맞춰주시고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붙는 것 같다 그러면 열너비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얘는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요 지우개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이렇게 되면은 지워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면 요거랑 요거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사부터 J사, G14, I14 유형은 주황으로 지금 색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세 군데를 다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줄 여기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관리 번호와 총 공사비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주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 이쪽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 색에 있는 이 주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호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관리 번호가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요 H14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 번호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 H14셀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요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요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적혀져 있죠? 그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 주시면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목록으로 바꿔 주시고 나서 얘를 목록으로 바꿔 주시고 나서 요 원본에다가 이 원본에다가 관리 번호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클릭을 해서 또 관리 번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나타나죠? 얘를 선택을 하셔서 BE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유효성 검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모두 지우기를 누르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셀 서식 F5부터 F12 영역에 숫자 뒤에다가 요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F5부터 F12 요 총공사비가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엑셀에서 이 ITQ 엑셀에서 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요 단위를 집어넣는 거는 숫자 데이터냐 아니면 문자 데이터냐 이거 따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숫자 데이터냐 문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아까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면은 우리 이렇게 샵 쉼표 샵샵 모양이 좀 안 예쁘게 그려지는데 여기에다가 이 형식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문자는 골뱅이에요. 그죠? 골뱅이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셀 서식, 요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나와 있는 요 표시 형식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요 사용자 지정에 지금 숫자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요거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얘를 클릭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여기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지금 원이라고 쓰라 그랬죠. 원. 그러면 여기 보기에 이렇게 입력된 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셀 서식을 입력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게 가운데로 바뀌거든요. 얘 꼭 오른쪽 정렬로 다시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호부터 22 영역에 공사기간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 꼭 잘 해주셔야 되는데 2호부터 22예요. 2호부터 22까지 이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상자,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공사기간이라고 쓰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공사기간이라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일 작업이 이제 이렇게 끝나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작업이나 3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수식에 보면 요 문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 수식에 요 함수 문제는 이제 이따가 와서 풀 건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부 서식을 하셔야 돼요.
얘를 하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함수 문제를 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총 공사비가 800만 원 이하라 그랬어요. 이하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하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파랑 굵게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80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저 답 안 구했네요. 여기 안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범위를 어디까지? 이 행 전체. 총 공사비가 있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이 부분이죠. 여기 들어가셔서 뭐가 총 공사비가 이렇게 이 셀 서식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절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F4를 두 번을 눌러서 뭐만 이 열만 고정이 되고 행은 바뀌게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F5, F6, F6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800만 원 이하.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그 문제 풀 때 이 동그라미가 잘못되면 안 되죠. 800만 원인데 80만 원이 되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동그라미 개수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굵게 파랑으로 하라 그랬죠? 굵게 파랑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800만 원 이하에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굵게 파랑 맞고 800만 원 이하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나서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2작업, 3작업 차트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작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작업에 있는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1작업의 시트의 B사부터 H10의 영역을 복사를 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표가 찾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좀 필요하니까요.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럼 제2작업이에요. 그죠? 이 작업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하셔야 돼. 이 문제 좀 갖다 놓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제1작업에서 B사부터 H12까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2작업으로 가셔서 B2 셀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모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여기 이렇게 샵샵샵 이렇게 나오는 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맞춰주시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좁으니까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좀 확대를 좀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B11이 여기고 G11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한 후 여기에다가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욕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고 총 공사비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라고 해서 D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놓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D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욕실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공사 내용이 욕실인 거, 총 공사비는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저희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이 열번호는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한 곳에서 1번에 있죠? 그러니까 1번을 적어주시면 되고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공사 내용이 누구다? 욕실이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의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 조건 범위는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셔서 정리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도 쉼표 눌러주셔서 자리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지금 하신 거는 목표가 찾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목표가 찾기를 위한 수식을 구한 거예요. 그럼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이 800만 원이 되려면 화이트 빌에 여기 화이트 빌에 있는 요 총 공사비 있죠? 요 화이트 빌에 해당이 되는 요 총 공사비가 얼마로 바뀌어야지만 얘가 총 그 공사비 평균이 800만 원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수식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이 있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곳에 목표가 찾기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요 세 칸을 잘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칸 수식 셀은 요 계산식이 있는 곳 찾는 값은 지금 얼마요?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문제에서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800만 원. 욕실의 총공사비 평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죠? 요 구한 셀 여기를 말해주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 찾는 값에다가 지금 뭐를 적어주시면 되냐면 800만 원,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원. 그러니까 796만 5,334번이 이제 800만 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요 화이트 빌에 해당이 되는 요 총공사비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800만 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작업은 보통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필터 및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유형은 목표가 찾기 및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필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 보실 때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우선 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지금 무슨 조건이어야 돼요? AND 조건이 돼야 됩니다. 얘는 AND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호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다가 얘죠. 그리고 뭐가 서울이 아니래요. 이렇게 서울이 아니면서 5 이상, 5 공사기간이 5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크거나 같다 5 이거죠. 이렇게 AND면은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같은 행에다가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조건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 끝에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B14셀에다 쓰라 그랬고 복사 위치는 B18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받으면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럼 한번 써볼게요. B14셀에다가 조건을 쓰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이 먼저 와야 돼요. 지역, 공사기간 얘네들이 필드명이잖아요. 는, 지역 클릭해서 엔터 복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는을 이용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는, 그 다음 뭐예요? 공사기간 이렇게 오시면 돼. 좁으면 넓혀주시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 아니다. 아니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가 5 이상. 이 부분이 조건이에요. 그죠? 이게 조건. 그래서 이 고급 필터는 조건이 틀리면 완전히 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건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번호가 B로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관리번호가 B로 시작한다 그러면 B 별로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관리번호가 만약에 B로 끝난다 그러면 별 B. B가 포함이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별, B, 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서울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앞에 아니다 기호 넣어야 된다는 거 그것 좀 잊지 말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터링을 할게요.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고급을 눌러주시면 돼요. 고급을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죠. 다른 장소. 그래서 목록 범위는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기를 지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여기가 조건 범위. 근데 복사 위치는 아까 B18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사 위치는 B18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만 놔두시면 안 되고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관리번호는 있어야 되고 주택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나 총공사비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공사 시작이라고 공사 내용은 있어야 되고 그럼 필요치 않은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요. 지우세요. 그냥 모두 지우기. 이렇게 지워놓고 나머지를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뭐만 남았어요?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제2작업이에요. 그죠? 저장 한번 해주시고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3작업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제3작업의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어요. 정렬 및 부분합 80점이죠. 이 정렬 및 부분합이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지금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제1작업에서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눌러주셔서 제3작업이 어디예요? B2입니다. B2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모두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연럽이 안 맞으면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연럽이 안 맞으시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나와 있는 결과물이 지금 어떤 형태로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인천끼리, 서울끼리, 경기끼리 나왔죠? 그러면 얘가 지역으로 정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순으로 정렬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 지역에다 클릭해 놓고 우리가 뭘로 지역별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가 먼저 왔냐면 인천이 먼저 왔습니다. 인천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면 데이터에 갔을 때 얘가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겠지. 그래 인천 오고 서울 오고 경기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했죠. 이 정렬을 지금 누구 순으로 했냐면 지역별로 정렬을 했어요. 그럼 문제는 이런 표기해야 돼. 지역 문제를 여기다 표기를 잘 하셔야 돼. 지역별 주택명의 개수가 1번. 그 다음에 지역별 총 공사비의 평균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2번 들어가 주셔야 돼. 문제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누구별로? 지역별로. 이 문제를 잘 분석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엑셀은 문제 순서대로 문제에 딱 맞춰서 풀어주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렬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부분합. 데이터에 가서 요 부분합입니다. 들어가시면 우선 일단 들어갔을 때 나와 있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다 없애요. 맨 아래에 있는 뭐만 빼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다 없애시는 거야. 체크되어 있는 거 없어야 돼요. 기본 세팅을 다 없애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야. 뭘로? 그룹할 항목은 지역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역별 주택명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주택명의 개수. 요게 꼭 선택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별 주택명의 개수. 얘가 1차 부분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아까 첫 번째 부분합했던 1차 부분합을 했던 주택명은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문제? 공사비. 그죠? 공사비였어요. 공사비. 총 공사비의 주택은 없애고 뭐로 들어가야 돼요? 총 공사비의 함수가 누구예요? 평균. 지역별 총 공사비의 뭐가 돼야 돼요? 평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걸 미리 체크를 저희가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1차 부분합이 없어지면서 2차 부분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빼놨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곽. 이쪽이 윤곽이에요. 얘네들이 윤곽인데 얘를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가서 요 그룹 해제에 가서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하시게 되면은 부분합이 끝났어요. 그죠? 부분합은 금방 끝나요. 그죠? 금방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2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차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범위 지정하는 게. 잠깐 여기도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범위는 뭐를 보고 지정하셔야 돼요? 총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죠. 총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보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이트빌, 푸르지오,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총 공사비와 공사 기간. 그럼 1작업에 가셔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화이트빌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총 공사비, 그 다음에 총 공사비 공사 기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주택명, 그 다음에 총 공사비, 공사 기간. 이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화이트빌. 지금 화이트빌.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고 한 줄씩 범위 지정하세요. 네, 컨트롤 키 눌러서 프로지오. 그리고 시그마. 그리고 요 파크타운. 아이파크가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트레스벨. 그리고 그린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터치를 또 다른 데를 했다가 여기를 했다가 막 이러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셔서 요 차트라고 나와 있는 곳에 요 세로 막대형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요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이 차트가 클릭이 이렇게 한번 이 영역을 이쪽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이 차트 영역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차트에 관련된 메뉴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차트 디자인을 눌러주면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 새 시트로 가셔서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런 차트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서 이 4작업 시트가 이 맨 앞으로 가요. 얘를 맨 끝으로 옮겨주셔야 돼. 이 시트의 순서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안 맞춰져 있으시면은 안 돼요. 그죠? 꼭 그 부분을 맞춰지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 문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시고 나면 저희가 지금 한 게 뭐를 하셨냐면 1번, 2번, 3번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그럼 4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을 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요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요? 3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몇 번으로 바꿔야 돼요?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죠. 여기 가셔서 스타일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스타일을 1번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게 요 차트 글꼴을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4번에 5번에 있는 차트 전체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서 요 차트 영역에다 놓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1이에요. 크기는 11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로 바꾸라 그랬죠. 요거는 우리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여기 질감으로 가셔야 돼요. 질감에 가셔서 파랑 박엽지로 변경해 주시고 그림 영역이 요 안쪽이에요. 그림 영역이 이쪽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요 도형 채우기죠. 흰색 배경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트 문제를 푸실 때도 반드시 이 문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1번을 다 했어?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실 때도 1번 체크하고 2번 했고 3번 했고 4번 했고 5번 했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시게 되면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6번 제목 서식이죠. 그럼 6번에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에 굵게 20으로 바꿔주는 거 홈에 가서 하셔야 되지만 요 도형체육이 흰색이랑 테두리, 요 테두리라고 나오면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도형체육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도형체육이는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굴림은 이미 바뀌어져 있고 굵게 눌러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2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분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6번도 다 된 거예요. 이 7번을 해주셔야 결과물하고 같은 모양의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7번을 해주셔야 돼. 7번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 7번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 결과물하고 같은 모양의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보조축이라는 게 어디예요? 여기가 기본축, 이쪽이 보조축입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공사 기간을 하라 그랬는데 공사 기간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냥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해요. 하나를.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여기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누구를 요 공사 기간을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요 보조축 눌러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해야 차트 모양이 이렇게 결과물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바뀌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계열을 참조해서 표식이 요게 표식이죠. 요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야, 제 거. 하나만 선택이 되면 안 돼. 다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격자점이 다 나와야 됩니다.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 표식 옵션에 들어가셔서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요 기본 제공. 그죠? 여기 채우기에 표식에 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 세모의 크기를 10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레이블 값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레이블 값이 지금 요게 레이블 값이죠? 여기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프로지오네요. 여기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야 돼. 그래 요 계열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더 차트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들어가 있고 네,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눈금선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동글동글동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선 하나를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에 요 대시가 종류, 요 종류에 들어가서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축을 참조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 기본축에 있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기본축을 한번 같이 이쪽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같나 안 같나. 여기는 같아요. 바꿀 게 없어. 그런데 보조축을 가서 보니까 보조축은 좀 다르네요. 최소값이 0인데 커지는 게 2씩 커진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5씩 커졌어요. 그죠?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바꿀 때는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은 0. 최대값도 20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본 단위가 지금 얼마씩 커졌냐면 2가 아니라 5씩 커졌어요. 그죠? 이렇게 5씩 커진 거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바뀌죠? 5씩. 5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5, 10, 15 이렇게 바뀌죠.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근데 법내명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법내명인데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제일 많이 감점되는 부분이 이 법내명을 안 바꿔요. 그 문제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공사 기간이죠. 얘만 클릭하시는 거예요. 글자를 클릭하시고 바로 위에 편집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공사 기간 1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법례명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선. 우리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입니다. 둥근. 더 모양과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노란색이 360도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요 색깔은 이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냥 맨 첫 번째 걸 해주시면 돼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걸로 해주시고, 정렬만 여러분들이 가운데, 위, 수직, 수평 전부 다 가운데로만 바꿔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최고급, 자재 사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두 줄로 썼는데도 밑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는 얘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작아서 그런 거니까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은 나머지 사항과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조금 색깔이 여기 선들이 다 있어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선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선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한번 클릭하셔서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얗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 부분 선들이 하얗잖아요. 그죠? 여기에 선을 검정선으로 넣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4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클릭하셔서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글씨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 선택이 되니까요. 이렇게 글씨를 클릭하고 검정색. 글씨를 클릭하고 검정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차트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0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는 표시 형식을 회계의 기호 없음. 0으로 나오는 건 숫자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원자는 제1작업에서 단위를 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1작업에 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1번부터 푸셔도 돼요. 1번부터 푸셔도 되지만 그래도 6번부터 거꾸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알 수 있는 함수들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6번부터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수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도록 하죠. 6번. 6번에다가 답을 클릭해 주시고 6번에 있는 함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총 공사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총 공사비를 구하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번호에 대한 총 공사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면서도 밑줄 쳐야 되는 부분들도 좀 밑줄을 쳐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은 관리 번호에 대한 총 공사비라고 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vlookup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영문으로 안 바뀌네요. vlookup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칸은 어디? H14셀. 이 셀을 첫 번째가 lookup value예요.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이 되겠죠. 요 테이블이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관리 번호에 대한 총 공사비.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관리 번호에 대한 총 공사비.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칸이 열번호죠. 여기가 열번호인데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열번호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건 좁아서 그런 거죠. 좀 넓혀주시고 이렇게 천 단위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좋겠죠. 오른쪽 정렬도 다 잘 되고 관리 번호를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는 이 6번에 있는 vlookup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는 가장 긴 공사 기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정의된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정의된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면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공사 기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맥스 함수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맥스로 들어가 주셔서 어디를 공사 기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이름이 공사 기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공사 기간이 나오죠. 얘도 정렬을 오른쪽으로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천단의 기호를 눌러주시거나 하셔서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욕실의 총 공사비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보통 함수에서는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욕실이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총 공사비가 되겠죠. 그러면 공사 내용이 욕실인 공사비의 총 공사비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죠. 그래서 보통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max, min, large, small 그 중에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 함수가 하나가 나오거나 count if나 sum if 그리고 뭐 if나 choose 이런 함수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dsum 들어가 볼게요. dsum으로 들어가 주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뭐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욕실하고 총공사비예요. 그럼 욕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욕실이라고 하는 거는. 욕실이라고 하는 건 공사 내용이잖아요. 총 공사비부터 공사 내용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총 공사비야. 그럼 1번에 있고 조건은 공사 내용이 누구인 거? 욕실인 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300 얼마 나왔잖아요.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돼. 이렇게 전체를 다 지정을 하셔도 B사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면 총 공사비는 5번에 있잖아요. 그 얘는 5번을 적어주시면 금액은 같아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좁은 건 넓혀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에 총 공사 건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뒤에 이 건 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뒤에다가 건을 이렇게 붙이는 게 문제가 나오니까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셔서 count if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로 가주시면 되겠죠. count if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지역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에다가 지금 서울 지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서울이 지금 보면 3개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다가 건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소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요. 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이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3, 4, 5, 6만 잘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2번 문제는 라운드하고 if 함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 내용이 전체면, 요 공사 내용이 전체면이라고 하는 게 얘가 조건이에요. 요 공사 내용이 전체면은 어떻게 된대요? 총 공사비의 30%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줘라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반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나왔어. 근데 자릿수는 이 앞에 있는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돼. 땡 처리가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니까 이 양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로 하시면 돼.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왔을 때 정수다라고 하면 0을 써주시면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 그런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예제를 보고 0의 개수에 따라 0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그 함수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를 먼저 들어갈게요. 라운드에 들어가셔서 자릿수를 얼마로 써야 돼요? 지금 여기 넘버 디지트 요 두 번째 칸에다 마이너스 5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if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들어갈 때는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if 없네요. if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if 함수는 첫 번째 칸은 조건식, 그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 조건식이 틀리면 거짓값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뭐가 공사 내용이 여기 공사 내용이 얘죠. 이 공사 내용이 뭐가 나오면 전체 면이라 그랬어. 전체 이면, 전체 면 같다라는 뜻이죠.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 기호 넣어줘야 되는데 전체 면이라고 했으니까 는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체 얘가 조건인 거지. 그쵸? 요게 이제 맞으면 이 true로 가는 거고 틀리면 false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욕실이니까 여기 false로 나오잖아. 틀렸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라 그래요? 총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라 그랬어요? 30%.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총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래요? 20%. 그러면 알아서 전체일 때는 30%를 곱해줄 거고요. 전체가 아닐 때는 20%를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 무슨 함수가 있어서 라운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도 천 단위 기호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1번에 보시게 되면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아파트, 2이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함수는 지금 추주거든요. 추주 함수가 나오면 뭐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따른 그 번호가 나온 거가 그 번호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추주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 그랬잖아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는 거는 2131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얘네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추저함수의 특징은 반드시 인덱스 넘버는 숫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 하시고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두 번째 글자라는 건 두 번째 한 글자라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글자가 나오면 아파트. 그리고 그렇지 첫 번째 나오면 아파트, 두 번째가 나오면 빌라, 세 번째가 나오면 뭐예요?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나온 번호, 여기 2번이 나왔으니까 빌라로 갔으니까 빌라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 답안 전송하기 전에요. 이쪽 안쪽만 테두리를 좀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셔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최신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월달 또 작년 2022년 12월 이 두 회차 정도는 꼭 좀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